안녕하세요. 수학을 읽어주는 쌤 수익쌤입니다. 오늘은 3학년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3학년 수학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 모든 단원은 하지 않아요. 연산 위주의 단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단원에 있는 덧셈과 뺄셈, 3단원의 나눗셈, 그리고 4단원의 곱셈, 6단원의 분수와 소수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2학기로 가서 2학기에 나오는 3학년 수학 내용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는요, 내용 정리 및 제가 학습지를 꾸준히 올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학습지를 다운 받으셔서 그 학습지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다운 받으셔서 학습지 보시고 그 다음 설명 듣고 아이들과 함께 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단원부터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1단원 1 덧셈과 뺄셈 단원이에요. 3학년에서 덧셈과 뺄셈부터 여러 가지 연산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연산을 배울 때는 연산 방법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연산에 대한 문해력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수학을 읽어드립니다 해서 제가 문장제 푸는 문제를 꾸준히 풀었잖아요. 그런데 3학년은 아직은 거기까지 수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문해력을 상승하려고 하는 다른 방법을 좀 접목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천천히 어떻게 했는지 봐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문해력 같이 높여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학년 1학기 1단원 덧셈과 뺄셈이에요. 단원은 세 자릿수를 두 개로 나눠서 해요. 덧셈과 뺄셈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덧셈 파트에서는 받아올림이 없는 경우, 한 번 있는 경우, 여러 번, 한마디로 두 번 있는 경우 이렇게 해요. 뺄셈도 받아내림이 없다, 받아내림이 한 번 있다, 두 번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책에서는 탐구 수학도 하고 단원 정리도 하게 됩니다. 각각의 학습지를 다 마련했고요. 이전에 준비학습 학습지를 마련했습니다. 준비는요, 먼저 세 자릿수 배우잖아요. 따라서 자릿수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습지가 있어요. 두 번째로 두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을 연습해보게 됩니다. 이 준비가 확실히 마무리돼야 그 다음 세 자릿수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 준비 과정 잘 봐주세요. 세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준비하기 과정입니다. 1학기 1단원 1차시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 문제집을 참고해서 이 학습지를 만들었고요. 이 학습지는 교과 과정에 제대로 맞게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교과 과정에 맞춰서 그대로 출력하셔서 차시에 맞게 수업을 하시거나 집에서 지도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준비하기 과정에서는요, 세 자릿수 연습을 합니다. 세 자릿수 연습을 동전으로 했습니다. 물론 교과서에서는 어떤 걸로 했죠? 교과서에서는 수 모형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수 모형 제가 이야기 많이 했죠. 그런데 수 모형에서 나오는 때가 있어요. 수 막대가 정말 저는 제일 좋아하는 교구 중에 하나인데 수 막대는 1, 2학년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그 위로 올라가는 3학년부터는 수 막대가 좋지 않아요. 왜냐면 3학년 때부터는 큰 수가 나오게 되는데 100, 200, 300까지 수 막대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시중에 나와 있는 수 모형으로도 표현하는데 이질감이 있어요. 제가 수 막대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현실 세계의 모형과 우리 생각에 있는 추상화된 수와 연결을 하려고 해요. 저는 동전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동전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100이라고 해서 더 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기 간단하고요. 이렇게 큰 수를 현실 세계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돈 세기밖에 없어요. 따라서 현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동전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요. 쭉 세 자릿수 개념에서 동전을 이용한 부분에 이렇게 부록을 같이 첨부했습니다. 이 부록은요, 자릿수 판이고요. 저는 이걸 출력을 해서 여기를 코팅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손코팅지 아시나요? 손코팅지 갖다가 코팅을 했고요. 지금 동전을 이렇게 출력해서 이렇게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이렇게 수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동전을 이렇게 예쁘게 오리지도 않았어요. 이걸 동그랗게 오리려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대충 오렸거든요. 이렇게만 놓더라도 아이들하고 같이 이 수는 얼마일까요? 111. 하나씩 있으니까 111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이렇게 이 수는 얼마일까? 라고 해서 수를 맞춰보기 해도 좋고요. 이렇게 하면 100이 두 개니까 12 해서 212. 이런 식으로 맞춰보는 게임을 해도 아이들하고 자릿수를 잘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여기다 써주고 아이한테 맞게 배치해보라고도 할 수 있어요. 432니까요. 100원짜리가 내면 100, 200, 300, 400. 그 다음 10의 자리가 3개. 하나, 둘, 셋, 3개. 그 다음 1의 자리가 2개니까 1이 2. 이렇게 해서 맞춰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수 모형보다도 더 빨리 아이들이 알아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오려서 준비해서 지퍼백에 모아두면요, 아이들과 재미있게 수놀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오려두는 이유가 지금 여기서만 쓸 거는 아니고요. 수놀이판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요. 뒤에서 이 동전을 가지고 게임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모아두시고요. 세 자릿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0의 자리에는 100원짜리가 3개, 10의 자리에는 10이 4개, 1의 자리에는 1이 5개예요. 그래서 읽을 때는 345
5라고 읽습니다. 자, 100의 자리 숫자는 3이고 300을 나타내요. 10의 자리 숫자는 4이고 40을 나타내요. 1의 자리 숫자는 5이고 5를 나타내요. 까지 배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풉니다. 문제는요, 조건에 맞는 수를 찾아서 동그라미 표 하세요 하는데 100의 자리 숫자가 5입니다 하면 여러분이 여기서 찾아주는 거예요. 100의 자리니까요. 1, 10, 100. 여기에 있는 세 번째가 100의 자리죠. 그래서 530, 553. 여기는 아니죠. 520. 여기에는 100의 자리 숫자가 없네요. 500.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따라서 이 학습지를 풀고 나면 우리가 자릿수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세 자릿수 연습하는 거예요. 다트 던지기고요. 100의 자리가 하나 있고 10의 자리가 2개, 1의 자리가 3개가 있으니까 몇 점을 받았죠? 123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지는요, 나는 300점을 더 받았어 하면 123점보다 300점이 더 많죠? 그러면 423점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부분 풀게 되고요. 아이들이 여기까지 하면 자릿수에 대해서 익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 자릿수 덧셈 뺄셈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저는 덧셈 뺄셈 할 때 아직 4학년 전까지는 이렇게 모눈에 풀어야 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제가 지도를 해보면 의외로 자릿수 맞추는 걸 굉장히 어려워라 해요. 따라서 나눗셈까지도 모눈에 푸는 연습해주세요. 모눈에 풀면 좋은 이유는 자릿수입니다. 자릿수가 헷갈리지 않게 돼요. 이 문제를 완성을 하면 여기에 x를 하고 찾게 됩니다. 맨 첫 번째가 57이니까 57을 x가 되고요. 여기에 봄을 찾았어요. 한 문제만 더 풀어보면요. 여기 계산하면 3이고 더하면 9지요. 2번 문제는 93이 됩니다. 93. 여기 93이 여기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꽃을 여기에다 써줘요. 그래서 얘를 다 풀면 여기에 있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마련한 이유는요. 아이들이 이걸 문제를 풀었을 때 아주 여기에 내가 이 문제를 맞았나 안 맞았나를 굉장히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에도 나오지 않아 하면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문제에서 답을 여기다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본인이 한번 자기의 그 계산 결과를 고민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니까요. 여러분이 꼭 이거 해보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암산하는 부분입니다. 자, 암산 부분은요.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거예요. 배운 내용보다는 조금 더 쉬운 내용으로 암산을 하는데요. 또 하나 여기에서는 글을 읽는 연습을 합니다. 아이들이 문장제에서 긴 문제를 읽어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덧셈 단원이면 덧셈하기, 뺄셈 단원이면 뺄셈하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글을 읽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적어지거든요. 부모님하고 꼼꼼하게 읽어보고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해보세요. 보시면 코코는 나는 9문제를 풀었어. 지지는 나도 9문제를 풀었어. 문제가 코코와 지지가 푼 문제 합이라고 했어요. 합은 뭘까요? 합은 더하기죠. 따라서 코코와 지지 9 더하기 9니까 18개구나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하기만 연습을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받아올림이 없는 세자릿수 더하기 세자릿수부터 덧셈을 모두 다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꼭 영상 보시고 아이들과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많은 자료들은 수익쌤 자료창고에 있으니까요. 수익쌤 자료창고에 가셔서 자료 다운받아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수학을 읽어주는 쌤 수익쌤이었습니다. 안녕.